네, 안녕하세요. 제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예제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3D 예제를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이제 도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할 도면은요, 이 도면이에요. 되게 간단한 도형이고요. 평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섹션 단면도 두 개만 있는 도면인데, 이 도면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먼저, 3D CAD는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런 도면들이 있을 건데, 이런 투상도를 가지고 이제 3D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도면을 가지고 먼저 3D로 그려야 될지 처음에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평면도를 먼저 그려서 그리는 게 빠를까, 아니면 정면도를 그려서 3D를 만드는 게 빠를까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익히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평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도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택일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이걸 그렸을 때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겠다,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겠다,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되는 그 도면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평면도보다는 정면도가 최대한 그 도면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보다는 정면도로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면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그 도형의 그 도면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면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정면도가 가장 특징을 잘 살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정면도부터 도면을 그릴 거예요. 자, 스케치를 들어갈 건데요, 제가 정면도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Y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면도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XY 평면은요, 평면도는 이 지금 각도가 평면도잖아요. 이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이 평면 있죠? 여기가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평면도 이게 처음에 기준이 잘 안 서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다시피 컨트롤 알트 T를 누르게 되면요, 평면도로 들어가요. 평면도 위에서 본 모습.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고 F8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알트 F를 눌러도 정면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F로 눌러도 정면도.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단축키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정면도로 들어갈 거니까 정면도 평면을 직접 클릭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평면도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OK만 눌러도 그냥 평면도로 들어갔잖아요. 그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요, 무조건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정면도를 이제 그릴게요. 자, 먼저 정면도를 먼저 그릴 건데요. 자, L 눌러서 이렇게 선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선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래피드 디멘션 눌러주시고요. D 눌러서 래피드 디멘션 눌러주시고, 자, 이 선의 길이가 있죠. 이 선의 길이는요, 정면도에 나와 있지는 않고 평면도에 이 길이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에 이 길이 값이 8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80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그릴게요. 이 값은 10이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10.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길이 값도 나와 있습니다. 5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길이 값도 여기서는 이 길이 값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잠깐 보류를 할게요.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 있고요. 이 각도는요 20도만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아크가 하나 있는데 이 아크에 대한 어떤 정보가 딱히 뭐 없어요. 자, 이랬을 때는 이 점과 이 점이 동등한 라인에 있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갈게요. 동등한 라인에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갈게요. 별다른 정보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값에 R값은 없고 거리값이 있네요. 이 거리값은 15.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이 아크와 이 직선은 무조건 탄젠트 마크가 꼭 찍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은 녹색이 다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는 정면도의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단면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선을 여기다 다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스케치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한 스케치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밝은 녹색인지 완전 구속인지 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할 거예요. 돌출을 하실 때 돌출은 항상 이렇게 정면 딱 그 정면으로 놓고 돌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틀 거예요. 왜냐하면 돌출을 할 때는요 이 튀어나오는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정면에서는 X를 누르게 되면 얼마만큼 돌출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앞쪽으로 튀어나오는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돌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등각으로 살짝 놓고 돌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할 거고요. 이게 이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엑스트루드 우리 배웠을 때 시메트릭 밸류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요. 시메트릭 밸류. 그래서 이 값은요 한쪽 변의 길이 값만 입력해주면 반대편도 대칭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길이 값은 7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그 길이 값만 입력해 주시면 이쪽도 35, 35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스케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돌출을 하는 것과 스케치를 종료하고 돌출을 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스케치가 지금 제가 종료를 안 했잖아요. 스케치 종료를 안 하고 돌출 X를 누르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모든 스케치선이 전부 돌출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를 항상 종료를 하고 나서 돌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걸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서 돌출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물론 이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서는요 제가 싱글 커브로 놓고 선을 이렇게 하나씩 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여기 지금 활성화된 스케치가 전부 다 돌출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죠. 자, 저는 이 선을 다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밸류로 놓고 35라는 값을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논으로 그냥 놓고 그냥 돌출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 돌출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도면에 한 가운데 있는 홈을 팔 거예요. 이렇게
홈을 밟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잡고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항상 스케치를 들어갈 때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엉뚱한 도면, 예를 들면 이런 도면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스케치 평면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면으로 꼼꼼하게 잡고 이렇게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라인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뭐 선 하나 그리고 뭐 완전 구성 하셔도 되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고 하셔도 되고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 그려주고요. 이 점에 대한 좌표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좌표들을 꼼꼼하게 먼저 주겠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가 43이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의 거리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값도 주셔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값은요 7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5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스펙도 넣어줘야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는요 12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 100도입니다. 그렇죠. 자, D를 눌러보면 전체적으로 밝은 녹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열려 있죠. 익스트루드는요,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열려져 있는 형태라면 솔리드로 돌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닫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닫아줄 겁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일부러 쭉쭉 공중에다가 이렇게 뻗은 이유는요, 나를 희생해서 이 블럭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얼마든지 이렇게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를 희생해서 얘를 빼버리니까 얘는 높이가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는 꼭 완전 구석이 안 들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돌출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다 쓸 거니까 스케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바로 돌출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용할 거잖아요. 시메트릭 밸류를 눌러주시고요. 이 사이의 폭은 5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25라고 하겠습니다. 25.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뺄 거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이 부분을 뺀다. 자, 그러면은 불리언 옵션을 바꿔주셔야죠. 서브트랙트로. 유나이트는 더하기, 합치기,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는 빼기,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집합이니까 여기서는 빼야 되니까 서브트랙트를 할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거의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빼고자 하는 대상물을.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홈이 3개가 있어요. 홈 3개만 빼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스케치 평면을 이 바닥면에다 잡고 들어갈 거예요. 이 바닥면 있죠? 이 바닥면에다가 잡고 들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같이 생긴 거 하나만 그려주고 나머지 패턴을 돌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형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프로파일을 할 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 그리고 나서 뭐 선 그리고 뭐 트림으로 잘라주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형상에 한해서는 프로파일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건 지우고 스케치를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프로파일을 이용해 볼게요. 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자, 먼저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드래그해서 마지막에 떼기만 하면 끝나죠. 이제 이 상태에서 ESC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버티컬 마크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꼼꼼하게 버티컬 마크를 꼭 챙겨줄게요. 이게 원래는 보통은 생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이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안 눌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 탄젠트 마크도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치수를 줄게요. 자, 먼저 이 원의 파이 값은요 10입니다. 자, 10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위치를 조정을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7.5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도 있죠. 이거는 12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 간격도 있죠. 사이 간격은 5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구속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패턴이니까 패턴을 할 거예요. 패턴은 여기 스케치 여기 보시면 패턴 커브라고 있어요. 자, 눌러주시고 패턴을 실행할게요. 자, 먼저 지금 예전에 했던 그 인터페이스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초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디폴트한 값으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패턴을 돌릴 거예요. 자, 레이아웃은 리니어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디렉션 1, 셀렉트 리니어 오브젝트, 이거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축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선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방향으로 쓸만한 선이라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축을 눌러 줄게요. 축. 자, 그리고 여기서는 카운트 앤 피치를 쓸게요. 개수와 간격. 여기서는 간격이 있고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는 자기를 포함해서 3개, 그 다음에 간격은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앤 피치를 쓸게요. 카운트는 자기를 포함해서 3개, 그 다음에 피치는 2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이 완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있는 모든 요소를 활용할 거니까 스케치를 종료하지 않고 바로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를 눌러서 바로 돌출을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섹션 단면도를 보시면 밑바닥에서부터 뚫고 빼는 게 아니라 살짝 떠 있죠. 10mm만큼. 그래서 이 스타트 지점을 10mm를 올릴 거예요. 이 지점을 10mm만큼 올릴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어차피 나를 희생해서 이 녀석을 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높든지 더 낮든지 크게 상관없어요. 이 최고점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게 싫으시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며칠 전이죠. 어제 한번 알려드렸죠. 이 Until Extended, 이걸 누르시면요, 제가 이 면을 클릭하면 그 면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빠졌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긴 3D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모델링은요, 도면의 생명은 깔끔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방과 뒷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개념은 제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방과 뒷방, 그 다음에 쇼 앤 하이드라고 하는 필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